지난 1월의 고용 지표가 오늘 아침 발표가 되었는데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는 졌지만은 당초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숫자였고 앞으로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일부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나라들의 국민들 상당수가 백신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백신 접종자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정상 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일단 구체적인 수치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 나왔는데요. 연방노동부 발표를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4만 9천 개에 달했고요. 네. 실업률이 6.3%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절정이었던 작년 4월에 14.7%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2배가량 여전히 그렇죠.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팬데믹 이전에 한 3%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더 예전 수준으로 가려면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도 시장 전망치 6.7%에 비해서는 0.4% 더 낮은 수치여서 네. 뭐 실업률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신규 일자리는 지난달 4만 9천 개가 더해져서 그 전달인 12월에 22만 7천 개 일자리 감소에 비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멈추고 일자리 창출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예측치가 5만 개였어요. 그러니까 네. 예측치에는 약간 좀 못 미쳤고요. 그래서 예측치 5만인데 아마 기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마 네.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경제는 이제 최악의 시기를 지나서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화욕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그게 같아요. 문제예요. 경제 네. 자체는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일자리가 네. 예상만큼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지난 11월과 12월에 가장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그때 급격히 일자리가 이제 감소했는데 그때 뭐 행정명령 내려주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터가 문을 닫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됐는데요. 일단 4만 9천 개라도 늘어났으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전망치는 못 미쳤고요. 네. 일자리 창출이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더딘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연방 차원의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 호재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에 좀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뭐 캘리포니아만 놓고 보더라도 이 행정명령이 지금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지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경제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코로나19 급확산이 꺾여서 하락세로 가는 것과는 좀 별개다.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연방 정부가 지금 뭐 구호 패키지를 처리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런 연방 정부의 각종 지원이 또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진단도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구호 패키지도 그렇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정책들을 이제 새롭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일자리 창출에는 오히려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짚어보면 구호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지원안 중에 하나가 연방 실업수당 액수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지난해 하반기에 받던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요. 일자리도 지금 굉장히 더디게 지금 창출되고 있는 데다가
실업수당이 이렇게 나와주면 당분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굳이 뭐 일자리 찾으려고 해봐야 마땅한 것도 없는데 네. 실업수당이나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연방 정부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연방 그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좀 그렇죠. 인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고용주들이 크게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직원 채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나 네. 있는 직원도 좀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줄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그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 단번에 2배로 인상되는 게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는 악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4차 산업시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 환경이 급격히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고 디지털 시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로 바뀌니까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맞아요. 거기다가 뭐 시간당 페이는 계속 올라가니까 네, 네. 옛날에 5명 쓸 일을 3명만 써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은 경제 회복과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은 더딜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뭐 거의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그런 것 분석입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 일자리는 아마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부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소식도 또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아직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높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칸타르 퍼블릭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도 이 7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7개국이 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 7개국 중에서도 백신 거부감이 가장 큰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높죠. 10명 중에 4명이 기회가 생겨도 자기는 안 맞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25%.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얘기고요. 독일도 23%, 미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영국 14%, 네덜란드 17%, 이탈리아 12%. 뭐 상대적으로 뭐 프랑스, 미국, 독일에 비하면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백신에 대한 정보라는 건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는 거에는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백신 거부감이 높은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 관련한 그런 그 발표 내용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프랑스에서는 13%, 미국에서는 1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백신 관련한 정보들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고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 관련 정보를 믿는다는 응답 비율이 30%에 이르러서 상대적으로 역시 좀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나이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살에서 24살 사이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32%만이 반드시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했으니까 18살에서 24살 사이는 70%는 안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럼 왜 백신을 맞지 않으려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안전성. 그러니까 백신이 안전한지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백신이 아직도 좀 불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식의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고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영국과 또 이탈리아도 지금 저희 결과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다 어느 정도 다 이 나온 결과를 보면은 백신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듯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백신을 이렇게 맞으면은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게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국가인지는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제일 믿을 만한 국가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더군다나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3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선거를 앞두고서 전 국민 백신 접종을 굉장히 서둘러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자신의 업적이 돼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좀 국가가 뭐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같은 느낌은 좀 안 드는 국가잖아요. 좀 국가가 굉장히 좀 이 국가가 획일적으로 좀 컨트롤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국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발표하는 수치는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런 수치 발표하는 게 더 안 믿긴다. 그런 이제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어찌 됐건 이러나 저러나 백신 접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진행이 되고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글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다가 가면 결국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네. 특히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좀 거기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한 7년은 걸릴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블룸버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지난 2달 동안에 약 1억 1,900만 도스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정도의 속도와 양이라면 앞으로 7년은 걸려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예측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7년이 걸려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뭐를 근거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달 동안에 1억 1,900만 도스를 접종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속도면은 7년은 걸려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그리고 그런 계산의 근거는 뭐냐? 그건 방역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체 인류의 70%에서 85% 정도가 백신을 맞아야 이게 정상적인 생활로 우리 인류가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번 접종하는, 그러니까 2번 다 접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75%, 대략 한 75%가 접종을 완료해야 집단 면역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가장 빨라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불과 2개월여 만에 지금 75%에 가까운 그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내년에는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스다코타가 텍사스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75%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상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부 국가들은 이제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75%에 좀 근접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국가 간의 백신 접종 관련한 편차가 너무 커서 일부 국가들이 빠르게 75% 이상 접종률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세계 모두가 75% 이상 접종률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수 국가들에서 이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는 한 7년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일인지 좀 답답하네요. 답답하죠.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국가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도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넓기 때문에 백신을 분배하고 이렇게 이 공급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날씨까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수주 동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백신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뭐 트럭들이나 뭐 선박이나 이게 이동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캐나다 경우에 국민 전체가 75% 접종률을 기록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막 서쪽 끝, 동쪽 끝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을 다 일일이 공급하면서 접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캐나다가 1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접종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제조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백신을 많이 지금 생산하는 국가가 인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신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인도에 지금 많이 집중돼 있어서 인도가 백신 허브 국가로 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만 생산하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고 최근에 이제 멕시코가 얼마 전부터 백신 제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인도나 멕시코 등에서 그러니까 파이저나 뭐 이런 데서 인도나 뭐 멕시코 같은 데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서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이제 계약을 한 대로 공급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예요. 블룸버그가 지금 분석한 것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약 100여 개의 지금 계약을 이미 체결해 가지고 앞으로 제조될 85억 도스에 달하는 백신 생산량을 지금 사전에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85억 도스를 확보한 국가들이 전 세계로 따지면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국가들만이 백신 접종에 들어갔거나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뭐 아직 백신 접종은 먼 나라 얘기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불균형한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앞으로 7년, 10년씩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미국 다 맞으면 미국은 안전하지 않냐.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전하려면 이제 외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거 다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외국도 다 못 나가게 막아야 될 것이고 뭐 그렇게 완전히 다 닫아 걸고서 미국끼리만 그냥 살겠다 이러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 교류하면서 지내려면 불가능한 거죠. 미국만 다 맞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7년, 10년씩 걸릴 수 있다. 근데 이건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의 현재 백신 접종 속도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나아지면 점점 빨라지겠죠. 뭐. 빨라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과연 언제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이냐.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앞으로 3, 4년은 걸릴 걸 이런 생각들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7년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접종 이 속도에 의하면 이제 7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 접촉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 정상이라는 거는 이제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겠죠. 뭐 사회적 거리 유지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아마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걸 안 지켜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서 나는 불안하니까 나는 마스크 쓰고 다닐래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